요즘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저희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니? 처음엔 그 말이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말버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둘을 집에서 돌보고 있었고 하루 종일 아이들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제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프냐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병원 갈 일도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느끼기에도 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말은 만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둡니?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처지는 것 같아. 그 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안 좋아 보이나? 혼자서 얼굴을 살펴보고 괜히 피곤해 보이는 건 아닌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항상 그 다음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리고 꼭 외모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요즘 엄마들 봐라. 다들 꾸미고 다니지 않니? 너도 좀 신경 써라. 처음에는 그 말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해서 하시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는 게 오히려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도 이제는 안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시어머니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밝아 보이진 않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 집에 있으면서 애 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씀이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항상 같은 말이 붙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저렇게 된다. 마치 제가 집에 있는 선택을 한순간부터 사람으로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밥 먹을 시간도 놓치고 잠깐이라도 쉬고 싶을 때면 이미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시어머니 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시간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봐라. 요즘 엄마들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그 말 속에는 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며느리, 꾸미지 않는 며느리, 그래서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 며느리,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저를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이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세대와 제 세대가 생각이 다른 거라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때그때 바로 받아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서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중간에 끼워 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불만이 없었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 말씀 하나 때문에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 말은 그냥 흘려들어라.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스스로를 맞추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정말로 제가 제 관리에 소홀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날이면 괜히 거울을 더 보게 됐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건 아닌지, 얼굴이 칙칙해 보이진 않는지 괜히 제 얼굴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말들이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렇게 참고 넘기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나갔다가 동네에서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어머, 요즘 많이 힘드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왜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며느리 얼굴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을 하시길래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서만 듣던 말이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요? 어디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사람이 좀 처져 보인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들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제 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한다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걸요. 그제야 모든 말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저런 말을 밖에서까지 하셨을까? 정말 걱정이었다면 저에게만 조용히 하셨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며느리, 일하지 않는 며느리, 그래서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 며느리, 그 모든 말의 끝에는 결국 하나의 뜻만 남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걸 직접 말하기는 싫고 대신 외모라는 걸로 돌려서 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도, 제가 관리가 안 돼서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괜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의심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시어머니 말로 재단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제 스스로가 부정하지는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말로 만들어진 문제였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피부과 좀 다녀올게.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부과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큰 결심이 됐을까? 관리 몇 번 받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동안 저는 집에 있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런 선택조차 눈치 보며 해왔던 겁니다. 관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얼굴이 정돈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괜히 움츠러들던 마음이 조금 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피곤해 보이진 않는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기쁘다기보다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관리 좀 받았니?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얼마 들었니? 저는 숨 고르고 말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그 순간 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잠깐 놀란 듯 하더니 곧바로 말씀을 바꾸시더군요. 그 정도 관리했는데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말 속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관리 전에는 관리 안 해서 그렇다고 하시고 관리 후에는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얼굴빛도 같이 어두워지는 법이야. 애들 보느라 몸이 많이 허해진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 가서 진맥도 좀 받고 보약도 지어 먹어야겠네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 대답이 예상과는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말은 항상 저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니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굳이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뿐인데 더 할 말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평가하듯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디 아프냐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 얼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저 역시 예전처럼 괜히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제는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의 방식이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직접 말하지 않고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건네면 받는 사람만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그 흔들림을 제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 말은 조언도 아니고 걱정도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고만 있으면 상대는 그걸 배려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얼굴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으로 살아가기로요. 그랬더니 적어도 저 자신 앞에서는 더 이상 고개 숙일 일이 없어졌습니다.